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굿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토론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좀 기분 좋고 나름 좀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위성에 중국 핵잠수함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국이 지금 무력 시위하느라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완전히 그냥 사격 훈련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보니까 당나라 군대도 이런 당나라 군대가 없습니다. 완전히 군기 다 풀린 그리고 개념이라고는 없는 이 중국군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항모킬러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보도가 쫙 나왔죠. 자, 8월 26일 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근 서해에서 미국 U2 정찰기의 비행금지구역 침입에 대한 반격으로 남중국해 신형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25일 오전 칭하이성 일대에서 뚱펑 26B 한 발, 같은 시각 저장성 해안에서 뚱펑 21D 한 발이 각각 발사됐으며, 이 미사일들은 남중국해의 시사군도 인근 해역에 탄착했다. 뚱펑 26은 최대 4,000km의 사거리를 가져 괌 익스프레스로 불리며 지상과 해상의 표적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무기며, 뚱펑 21D는 세계 최초의 대함 탄도미사일로 1,800km급의 사거리를 가지는 항공모함 킬러다 라고 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이런 그 대함 탄도미사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제공권이라고 처음부터 미국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오면은 그냥 전투기들 보내서 때려버리면 되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중국 과거에 또 이제 소련도 마찬가지고 항상 미국의 항공모함이 접근해서 자신들을 에워싸는 거, 이게 제일 걱정이죠. 미국하고 경쟁하는 국가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때리기 위해서 과거 이제 냉전시대 때 소련도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많이 했었고, 중국도 이제 그러던 끝에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뚱펑 21D. 이걸 지금 단둥 쪽에 있는 그 퉁화 쪽에, 우리 그 압록강 건너편이죠. 그 퉁화 쪽에도 지금 배치를 해놓고, 우리 한반도로 미군 증원군들이 들어오고 동해로 미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이제 타격하려고 퉁화 쪽에다 뚱펑 21D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대만하고 또 상황이 있을 때 또 역시 대만을 도와주러 오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대만 건너편은 저장성 에도 배치를 해놨어요. 저장성에 배치를 하면 대만, 남중국해 전체가 다 이제 사거리에 들어옵니다. 딱 나름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이게 이제 사거리가 좀 짧으니까 훨씬 덩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뚱펑 26이라고 하는 신형 미사일을 또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4,000km입니다. 이건 지대지로도 쓸 수 있고 지대 함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괌을 바로 때릴 수도 있고 이 항공모함을 때릴 수도 있는 이런 탄도미사일인데, 이 탄도미사일 중국 내륙 티벳 바로 아래죠. 칭하이성, 청해성이죠. 그 칭하이성에서 쏜 뚱펑 26D, 그리고 저장성, 절강성이죠. 이 저장성에서 쏜 이 뚱펑 21, 이 두 개의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탄착을 하게끔 중국이 쏜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걸 훤히 알고 있었어요. 예, 정말 이거 보면 참 놀라운데, 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칭하이성 그 성도가 이제 시닝이죠. 한자로는 선영이라고 하는데 시닝, 여기에 로켓군 제64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뚱펑 26B가 배치되어 있고, 또 이 저장성, 절강성이죠. 여기 시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로켓군의 제61기지가 있어요. 여기에 뚱펑 21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착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 정말 놀라운 항적을 공개했습니다. 코브라볼이에요. 여기 비행기 코브라볼, 바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정찰기죠. 미 공군에 3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가 지금 이제 오키나와에 와 있죠. 이 코브라볼이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쏘는 그 시간에 딱 탄착 지점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비행을 해서 여기 가 있었어 라고 하는 이 비행 경로를 전체를 다 공개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오키나와에서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을 해서 이렇게 대만을 우회해서 바시앱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궤적을 다 정찰을 하고 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데나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8월 25일 날 11시 26분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자신의 콜사인을 점피 26이라고 콜사인을 붙였어요. 점피 뭐냐? 조마조마하다 이거예요. 뭐가 조마조마하냐? 내가 니들 어디로 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상부에서 나보고 니들 쏘는 거 그거 딱 그 앞에 가서 기다리라고 궤적 추적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내가 와 있는데, 니들 그 미사일이 너무 허접해서 원래 때리라고 했던데 안 때리고 나를 때릴까봐 내가 좀 조마조마하다 라고 하는 그 조마조마예요. 그러니까 이 점피 조마조마라는 이런 그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여기가 있었다. 이 말은 니들이 쏘는 거 지금 다 알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 이 중국이 언제 쏠 거다, 어디로 쏠 거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청하고 또 다른 뭐 어떤 다른 휴미트 정보 다 해서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필 여기 파르셀 군도 인근에 여기다가 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두 개가 동시에 또 쏠 걸 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뭐 대단하죠. 그래서 저 같은 이런 그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 같은 이런 사무실에서도 사실 뭐 검색 다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이 정도 정보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예하 미상 여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단 이름은 안 붙였는데, 이게 중국군이 2017년도에 이 전략 로켓군을 완전히 편제 개편을 하면서 부대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아직 제가 그 정보가 없어서 미상 여단이라고 붙였는데, 곧 알 수 있겠죠. 뭐 이런 사무실에서도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미군들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탄도미사일이 탄착하는 이 지점, 이 시간까지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을 사진 찍었어요. 이제 중국이 서해에서 랴오닝 항모전단 동원해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면서 크게 항행금지구역 또 비행금지구역 선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막 사격 훈련하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서해가 이렇게 있으면 서해에서도 우리 이제 이 대한민국이 있는 쪽 그리고 이제 중국 있는 쪽 이렇게 있으면 대한민국 있는 쪽 중간 쪽으로 뭐 굉장히 많이 뻗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항행금지구역 선포했어요. 그러면은 이 중간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살짝 한번 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지금 이 모습은 이 중국 강소성 쪽에 해안 쪽에 있는 르자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르자오 쪽으로 산둥성 이제 강소성 접경 지역쯤 되죠. 그 르자오라고 하는 쪽으로 쓱 들어가 가지고 그냥 해안 50km 쪽에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왜? 밖으로 나가면은 부담스럽죠. 미군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미군 위성이 다 찍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기 유투도 갔죠. 유투 갔는데 니들 어떡할 거야 하고 이제 유투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항공모함이야 뭐 미국 항공모함도 중국 위성이 찍고 했으니까 별거 아닌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겁니다. 중국의 핵 잠수함이 YJ-18 대함 순항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을 쏘는 걸 미국의 위성이 찍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052 D급 구축함이 호위를 하고 있고 093 상급 핵잠수함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쏩니다. 쑥 올라와서 이제 쭉 이렇게 시스키밍해서 날아가는 이 모습을 그대로 다 찍었어요. 이 말은 뭐냐? 중국의 핵잠수함이 이동하는 경로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 이 지구를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어떻게 이걸 여기다가 가서 찍겠습니까? 자, 회전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정지시켜 대기시킨 거죠. 언제 어디에서 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동 경로까지 알고 있으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급 잠수함이 탄도미사일 쏘기 위해서 수상 쪽으로 쓱 접근해가지고 쏘는 거 바로 그냥 찍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미국이 마음만 먹었다면 이 상급 잠수함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상급이다, 진급이다, 탕급이다, 핵잠수함들 종류별로 많이 만들었죠. 완전히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 이 사진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거죠. 아니 정찰기도 아니고 위성에서 찍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그 경로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위성을 대기를 시켜놓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정말 무서운 내용이에요. 8월 25일 10시 16분에 산둥성 칭다오 남동 215km 해역에서 미사일 쏜 거 바로 그냥 이렇게 사진 찍어버렸어요. 이 미사일은 YJ-18
초음속 미사일인데 마하 2.5 그리고 최대 사거리는 400에서 500km 날아가는 그 잠대함 미사일입니다. 이걸 이제 쐈어요. 이야, 정말 무섭죠. 아마 이 사진 보면 중국이 야, 우리 정보 어떻게 써나갔어? 아마 이거 지금 이잡듯이 뒤질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니들이 이 소스가 빠져나간 거 아무리 뒤져서 개선한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다 탐지할 수 있어. 이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감 없으면 이런 사진 공개하겠습니까? 안 공개하죠. 근데 또 놀라운 거, 상업용 위성도 중국의 핵 잠수함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 중국 남해함대 산야 기지인데 그 산야 기지에 중국의 핵 잠수함이 이 동굴 이 경납고 쪽으로 쑥 이렇게 들어가는 거, 터그보트 2대가 이렇게 두 척이 쓱 밀어서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업용 위성이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상업용 위성도 이럴진데 이 상업용 위성보다 몇 배로 해상도가 좋고 촘촘하게 알고 있는 이 미국의 정찰 위성, 군사 위성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항상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의 핵 잠수함이 쓱 나오면 야, 나왔다, 준비해, 바로 죽는 겁니다. 여기 아마 상업용 위성의 핵 잠수함이 자신의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진이 찍힌 이 모습 보고 중국도 모골이 송연할 겁니다. 야, 우리의 정보력이, 이 보안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은 정말 미국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자, 니들 우리한테 다 들키고 있잖아. 자, 그런데 뭐 암호 체계, 보안 체계 또 개선해봐. 그래봐야 소용없어.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중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미국에게 우리의 군사력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과시를 하는, 또 호언장담을 하는 그런 훈련이었죠.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에서, 그리고 황해에서, 그들이 말하는 황해, 우리의 서해에서 이렇게 이제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제목을 여기다 어딘가 위축된 중국 해군 이렇게 붙였는데 이 말이 뭘까요? 그냥 이 사진 보고, 저는 이 사진 보고 야, 얘들 참 신인규는 국방TV를 열심히 좀 보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랴오닝함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할 때 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체 랴오닝함 전체 사진을 공개하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신인규는 국방TV에서 야, 이거 완전히 그냥 깡통이다, 깡통, 이렇게 한번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뭐냐? 야,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전투기 10대도 안 된다. 그러니까 깡통이지. 항공모함 6만 5천 톤짜리 바다로 끌고 나가가지고 실제로 이게 탑재된 전투기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줘도 10대도 안 되는 거, 이거 끌고 가면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한테나 되겠냐? 택도 없지.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뭐 저를 비롯해서 또 저 외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중국의 정보당국에서 당연히 봤겠죠. 야, 한국에서 지금 이런다.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미국에서도 하고 뭐 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번 훈련에는 이 랴오닝 항모 전단을 보내서 뭐 무력 시위를 했다, 실사격 훈련을 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사진 공개된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항모 전체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요거만 딱 있습니다. 자, 이것만 딱 있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 아, 랴오닝 항공모함에 J-15 전투기 딱 얹어가지고 뭔가 좀 그것도 무장 여기 쫙 제대로 막 장착하고 공대공 미사일 쫙 종류대로 장착하고 이렇게 있구나. 이야, 뭐 얘들 뭐 좀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야, 얘들이 전투기 지금 다 세봐도 여기 끝에, 아주 끝에 조금 요거 보이는 건 뭔가 하나 있습니다. 살짝 요거 포함해서 6대구나. 이 이상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부분 사진 말고 전체 사진을 보여주면 자신들이 전력이 뽀록 나니까, 들켜버리니까 다 보여줄 수 없고 그냥 이렇게 뭔가 좀 많아 보이게, 뭔가 좀 그럴싸하게 거창하게 사진을 찍었지만 저 같은 사람 눈에는 야, 얘들 이게 다구나 라고 확 바로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뭐 당나라 군대, 제가 제목을 지금 당나라 군대라고 적어놨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위축된 군대. 근데 당나라 군대, 군기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중국이 자신들의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이런 데를 통해서 보도를 했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렇게 보도를 한 그런 사진과 동영상들인데, 자, 이 사진 보면 중국의 056급 초계함에서 30mm 기관포를 사격하는 훈련인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제가 여기다가 빨간 원을 이렇게 몇 개를 쳐놨는데, 이게 보면 야, 이거는 뭐 황당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군대 다녀오신 분들 퍼뜩 아실 겁니다. 실제 사격을 하면은 군대에서 실사격 훈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기본이죠. 이거는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완전 기본이죠. 실사격 훈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헬멧 써야죠. 그런데 얘들 중에 헬멧 쓰고 있는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구석탱이에 지금 보이는 이 사람까지 한 명도 쓰고 있지 않아요. 헬멧을 안 쓰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런 안전의식 또 실전의식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리정돈 상태, 평소에 군기 얼마나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 홍보하려고 대놓고 홍보 사진용으로 찍은 그런 동영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에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이지 않는 게, 그거는 평소에 의식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 뭐냐? 자, 이 동그라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공구 박스가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아요. 바다에서 파도로 치고 배가 흔들리고 사격하다가 뭐 흔들리고 진동 생기고, 또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전투가 벌어져서 적의 총탄이 날아오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구 박스가 안 잠겨 있어요. 이거 완전 덜컥 열려서 안에 물건 다 쏟아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원은 또 뭐냐? 여기 뭐 자질구레한 잡동사니들입니다. 아니, 잡동사니가 저기 지금 왜 갑판에 있습니까? 이런 거 다 치우고 깔끔하게 없애야죠. 우리나라 해군 가면요,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격 훈련하는 바로 옆에 잡동사니가 저렇게 있습니다. 공구 박스는 제대로 잠겨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왜? 의식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의식조차 없어요. 또 정말로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 사격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밖 아닙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잖아요. 여기 뒤에 감독관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사수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구명조끼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입으면은 여기 사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설계하는 놈들조차도 구명조끼를, 이 전투시에 구명조끼를, 밖에서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조차 없고, 그 설계를 검증하는 위에 있는 결재권자들도 구명조끼 입고 앉아서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좁으면 안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의식이 없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제 감독관 같은데, 이 사람이 여기서 있어요.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지금 30mm 기관포가 이제 발사가 되고 나서 이 이제 탄창이 있습니다. 탄창이 다 쏘고 나면은 밖으로 여기를 통해서 밖으로 튕겨 나오는데, 이쪽으로 튕겨 나와요. 그러면은 탄창이 튕겨 나온 쪽으로 지금 이 사람이 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헬멧도 안 쓴 사람이. 그런데 그런 거 개념 없어요, 지금. 전형적인 당나라 군대죠. 그런데 미군하고 싸우겠다고요? 저는 그럼 왜 이런 걸 하고 있냐? 우리는 미군에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는 겁니다. 이건 정말 또 황당한 건데요. 제가 율곡 2함을 타고 뭐 몇 박 며칠 또 항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율곡 2함 이 헬기 데크 갑판에서 UH-60 헬기가 내리는 그 착함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버텨봤던 적이 있습니다. 테스트로 얼마나 하강풍이 강한가 밖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UH-60 헬기를 여기서 타고 이제 이탈을 했는데, 어쨌든 이 하강풍이 바다에서 얼마나 강한지를 저는 뭐 온갖 체험을 다 해봤으니까 제가 체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강풍이 내려오더라고요. 정말 뭐 진짜 까딱 잘못하면 바다로 빠질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Z9 헬기가 있는데 여기 그냥 옆에 서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제대로 된 군대라면은 헬기가 이렇게 로터를 돌리고 하강풍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이제 헬기가 착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착함에서 여기다가 지금 쇠 와이어로, 강철 와이어로 지금 여기다 다 걸어놨어요. 왜냐? 파도가 쳐도 헬기가 넘어지지 않게끔 걸어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거는 사람들이에요. 갑판병들이죠. 자, 그러면 헬기가 착함을 하면은 이 갑판병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착함 기구들을, 고정 기구들을 가지고
몸을 바짝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기어와서 숙이고 완전히 포복하듯이 와가지고 탁탁탁 걸고 또 포복하듯이 와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위에 로터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막 바람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사진 찍어야 되니까 니들 서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는 초계함이에요. 한 1,500톤 되는 초계함이에요. 또 가판은 또 얼마나 작습니까? 제가 탔던 그 율곡 2함은 10,000톤짜리인데 이거는 1,몇백 톤짜리니까 가판은 또 얼마나 작아요? 이 옆에 바로 이 친구 옆에가 바로 바다죠. 지금 뭐 이 난간을 헬기 착함할 때는 뒤에 난간을 다 이렇게 눕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아무 안전장치 없이 서 있어요 지금. 그리고는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 살짝 옆으로 비키고 다시 이 화물에서 날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또 바람을 또 튕기겠습니까? 그래도 있어요. 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실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군대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야, 중국군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자, 이것이 진짜 힘의 차이죠. 그래도 중국몽을 꾸시겠습니까? 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집단이다. 미국은 맞설 준비가 돼 있다. 라고 8월 25일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8월 25일 날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인민해방군에 대해서 완전히 혹평을 하고 사병 수준으로 비하를 할 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공은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 해 하고는 이탈리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대1로에 참가하려 하고 뭐 미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거부하고 이러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중국 핵잠수함이 미국의 위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중국이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그 탄착 지점까지 미국의 정보당국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시간까지 알고 있고 장소까지 알고 있고 중국의 승조원들 군함 이 일선에서는 완전히 군기라는 개념조차도 없는 의식조차도 없는 이런 상태 이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